기획하는 거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말 자체가 기획이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은 기획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난 오늘 뭘 먹을 거고 어떤 일을 할 거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도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성북마을 미디어센터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온라인 교육을 할지를 고민하고 그 진행 방법을 고민하고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획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각자의 선생님들 삶에서 기획은 늘 우리 일상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것 자체를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번에 주제는 단지 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 마을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영상 결과물로 만들지를 한번 이번에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단계를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은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 고민들을 문서로 만드는 거, 문서로 정리하는 것 자체를 기획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인, 나 혼자 내 스마트폰 가지고 나 혼자 간단하게 촬영하고 편집을 하겠어 라고 하신다면 이 기획안 자체를 내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바로 실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약간 기획안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미리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문서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나갔을 때 처음 생각과 현장에 나갔을 때 상황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면은 내가 계획했던 이야기로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현장에 나가서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안 됐을 경우에는 즉시에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달라지는 게 꼭 나쁘다 아니면 내가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뭔가를 즉시에 변화를 주거나 바꿀 수 있다 한다면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능숙하지 않고 나는 이번이 처음 제작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기획안이라고 하는 문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 그 생각한 것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이번 교육에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을 문서로 정리하고 정리된 내용들대로 촬영을 해보는 것과 아니면 나가서 내가 즉시 있는 상황들을 그냥 막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들을 그대로 그냥 그때 맞춰서 촬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면 이번 교육에서는 한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기획안으로 정리를 하고 그 기획안대로 한번 촬영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번 진행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마을 미디어 관련된 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처음 영상을 접해보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냥 알아서 보이는 대로 촬영을 해보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지점이 있는 거죠.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런 영상 제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작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나 혼자 무슨 이렇게 큰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어떤 거를 한번 촬영해 보겠어 라고 한다면 그대로 촬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미 해보셨으니까. 근데 내가 안 해봤던 처음 제작해 보시는 거라면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이후를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자유롭게 변화를 줘가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작 과정은 내가 뭐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던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던 아니면 짧은 쇼폼 영상을 제작을 하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사전 제작 과정이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제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제작은 우리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전에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제작이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작은 이제 실질적으로 내 작품을 뭐 촬영하는 과정,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은 이것을 편집하는 과정. 그래서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각각의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사전 제작 과정인 프리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내가 어떤 영상을 제작할지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를 이제 그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영상 결과물을 만들겠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든 시작을 하면 시작을 안 할 때보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기획을 먼저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획을 고민하셨다면 이미 반을 시작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에어컨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잠깐만 에어컨 소리 끄일 때까지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에어컨이 꺼졌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획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 프리 프로덕션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기획을 문서화시키는 기획안으로 작성을 해보는 거고요. 이 기획안을 큰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생각하신다면 구성안은 큰 그림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 나는 이렇게 영상이 시작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어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펼쳐놓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안은. 그리고 이 기획안과 구성안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담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촬영할지 촬영 계획표를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어 라고 했던 그 지점들을 어떻게 화면으로 구성할지, 저희가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 화면 구성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건데, 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어떻게 화면으로 옮길지에 대한 것들을 이 계획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이제 프로덕션 제작 과정에서는 아까 저희가 촬영 계획표를 짜놓은 그대로 촬영을 해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그 촬영 계획표가 잘 만들어졌다면 그 호재 맞춰서 계획한 대로 맞춰서 촬영만 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에는 뭐 미들샷으로 찍겠다, 또는 앵글은 하이 레벨에서 미들샷으로 찍겠다, 아니면 로우 앵글에서 또는 뭐 풀샷으로 찍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촬영 계획표를 잘 만들어 놓는다면 프로덕션 단계에서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촬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촬영을 했다면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촬영 계획표대로 내가 이야기 순서대로 잘 촬영이 됐는지, 혹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엔 다시 한번 촬영해야죠. 그래서 이 촬영 계획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촬영하지 않으려면 계획표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충 촬영을 해야 되는 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촬영 단계를 프로덕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편집이죠. 그래서 편집에서는 내가 컷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나레이션도 넣어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고 효과도 넣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를 포스트 프로덕션, 후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앞 단계
프로덕션에서 촬영했던 것들을 잘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한 영상들을 편집 구성안을 만들어서 편집까지 가시면 딱 좋아요. 왜냐하면은 촬영 계획표대로 그대로 촬영이 100%잘 됐다면 촬영 계획표를 바탕으로 편집을 바로 해버리면 컷만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약간 계획을 틀어서 촬영을 바꿨다든지 아니면은 촬영을 하지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촬영 계획표를 가지고 편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영상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편집 구성안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 구성안만 확인하고 컷을 딱딱딱딱 붙이면 편집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 단계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실은 그 앞에 과정들을 잘 수행하시면 편집 단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내가 많은 고민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그냥 편집 프로그램에서 순서대로 맞게 순서에 맞게 배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한 과정을 잘한다고 해서 마무리까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한번 충실히 이행을 해보시고 충실히 이행을 해보시는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이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 뭐 기획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편집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영상을 만든다면 이 영상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냥 내가 만들고 나 혼자 보려고 만드는 영상들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마을 미디어 교육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마을 미디어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 영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 방송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기획에 맞는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앞 단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작을 했어요. 제작한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이제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데 이 퍼블릭 액세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69조 6항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는 KBS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열린 채널. 그래서 이게 열린 채널이 이 그 통합방송법 69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청자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액세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을. 그리고 해야 돼요. 이 방송사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열린 채널에서 시민들이 만들어진 영상들을 방송에 틀어주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벽이 실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몇 번 내봤는데 방송이 한 번도 되지 못했어요. 저도 한 번도 되지 못했던 게 이제 거기서 기준을 정한 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저희가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것들을 만약에 겨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실제로 이렇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방송법의 이제 70조에도 보면은 유선방송사 이제 케이블 TV 같은 거겠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 채널 또는 공공 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이블이나 지역 방송들이 있잖아요. 케이블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 지역 방송 이름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 방송사도 시민이 요청한 경우에는 방송을 내보내줘야 돼요. 이런 게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많이 아는 영화제, 그죠? 영화제 우리가 많이 내잖아요. 또는 공모전, 지역 공모전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 공모전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다양한 지역 공모전이. 그래서 이런 공모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KBS의 열린 채널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방송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지역마다 시민방송국이 따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방송, 케이블 방송,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SNS 채널을 이용한 액세스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많아요. 또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블로그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내 채널에 내가 공개할 수도 있는 거죠. 내 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딘가에 내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만드세요. 일단 만드시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제 계획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곳에는 내가 다 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단 이런 게 있죠. 아까 그 통합방송법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다른 데서는 심사를 거치기도 해요. 심사를 거쳐서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이렇게 저작물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다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방송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방송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자기네들한테 적합한 것들을 그 방송사에서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내 걸 틀어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 방송사에서 또는 그 케이블 방송사에서 아니면 그쪽 영화제에서 공모전에서 원하는 내용에 그쪽에서 원하는 주제에 맞는 작품을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조금 더 채택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을 이야기를 담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디다가 내볼 거냐면 성북마을 TV에 내볼 거잖아요. 성북마을 TV, 우리 지역 TV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TV에다가 한번 제출을 해볼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북도 저희가 낸다고 다 틀어주지 않습니다. 네, 심사를 거쳐서 채택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면 채택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내가 어떻게 이 영상 결과물을 활용할지에 따라서 조금 더 공을 들일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채널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올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부담 없이 만들겠어 라고 하는 목적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생각을 하시고 제작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 프로덕션에서 기획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 기획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 선생님들이 이 기획안만 일단은 써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풀어가는 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 기획안 자체를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기획안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일단은 기획을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기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는 거입니다. 찾는 아이디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낼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한 번만 만들고 마무리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현장에 와 계신 우리 어르신 한 분 같은 경우는 성북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접근을 하는 거죠. 기획을 할 때. 성북천에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는다면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꾸준히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비슷한 컨셉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나의 관심사도 아니고 내가 궁금한 사항도 아닌데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주제야. 연예인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 나는 접근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죠? 하기도 어렵고 내가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속해서 뭔가를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모전에 내야 돼. 공모전에 내가 내려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 공모전은 내 관심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 공모전에 영상을 꼭 하나 만들어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 관심사나 궁금한 것이 아니지만 그 공모전 주제에 맞는 영상을 찾아서 제가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이후에 이런 활동들을 지속해서 나가고 싶다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조금 더
좀 접근하기 쉬운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 있는 것 또는 나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 난 이런 거 진짜 안 해봤던 건데 몰랐던 건데 좀 더 알고 싶어. 궁금한 것들을 중심적으로 만들어 갈 건지 아니면 나의 연대기,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내 삶과 관련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획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실은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나 다른 이제 그 지역 방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야기들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는 뭐 예를 들어 나의 관심사라 하더라도 조금 더 차별화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금 더 찾아보세요. 정보들을 찾아서 저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네?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 영상을 썼네? 이런 멘트를 썼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나면 그 사람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과 똑같이 만들 건지 아니면 나는 말 한마디라도 화면 하나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표현했던 방식이 아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방식의 비슷한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그냥 바로 내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바로 본격적으로 기술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하고 비교해 보는 것도 나만의 이야기를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거고요. 영상 기획서는 저는 요거를 보내드리려고 했었어요. 영상 기획서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최소한의 이런 내용들은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여기 항목에 맞는 것들을 한번 항목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보세요라고 하는 걸로 드리려고 했어요, 의견을. 그래서 항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제목 있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영상의 제목. 요거는 근데 영상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제목을 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제목을 처음에 정하고 나서 간이라고 써놓죠. 왜냐면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만들다 보면 더 좋은 제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처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하루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꼭 나의 하루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목을 일단 간으로 한번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랑 이렇게 조금 일목 선택, 좀 이렇게 쭉 비슷하게 쭉 이야기가 풀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제목을 한번 간으로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지도 미리 정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기간 동안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촬영을 하고 또는 후반 작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략 계획을 세워놔야만 이 안에서 정확히 맞지는 않더라도 마무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어디에 활용할 건지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영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활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몇 분짜리 영상을 만들 건지도 계획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기획 의도가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뭔가? 이 영상을 내가 왜 만들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누구랑 볼 건지, 이 영상을 만들어서 누구와 함께 볼 건지, 전 국민과 함께 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성북구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을에서 보려고 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만약에 사람들과 봤을 때 어떤 기대 효과를 바라고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성북천에 거북이가 나와요 라고 하는 것들을 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성북천에 거북이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성북천으로 더 많이 나와요. 성북천에 거북이가 나온대 라고 하면서 거북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약간 우리 마을에 이 성북천을 조금 더 성북천의 이런 아름다운 생태계를 우리 주민들에게 또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좀 알리고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실질적인 영상의 주제, 예를 들어서 거북이, 성북천의 거북이를 중심으로 내가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떤 스토리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기승전결에 맞게 구성안으로 한번 짜보는 거예요.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떤 이야기로 전개를 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구성안을 조금 더 이후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펼쳐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 표의 내용을 넣기 위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다가 항목에 맞게 내용을 한번 그냥 쭉쭉 적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한번 기획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한 번 적을 때 나는 완성됐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기획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하면서 만드셔야 돼요.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고요. 구성안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구성안 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가 생겼는데, 자, 이 구성안은 어떤 장면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안이 만들어져 있고 기획안의 내용을 어떻게 화면으로 구성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하고 촬영 방법을 아예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장면하고 촬영 방법을 감안하고 구성안을 작성해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거지만, 이야기로 풀어낼 때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서 촬영 계획표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성안을 그냥 단순히 글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글로 풀으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화면으로 구성할지를 아예 다 생각을 하면서 구성안을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면으로 화면을 구성할지 작성해내는 게 구성안입니다. 그래서 장면과 촬영 방법을 같이 정리해내면 작업을 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수 있고요. 구성안만 보고도 이게 어떤 영상인지 보이면 참 좋아요. 구성안만 보고 그러면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구성안만 보고도 이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를 상상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잘 작성된 구성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안 작성을 할 때 구성안 표인데요. 보통 보면은 이거는 꼭 그러니까 앞쪽에 보이는 이쪽에 있는 구성안 같은 경우는 예시예요, 예시. 내가 만드는 영상이 꼭 에필로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작 장면, 전개, 중심이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시로 한번 적어드린 거고요. 요런 스타일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중심 이야기를 에필로그 쪽에 쫙 뽑아내겠어. 먼저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 없이 바로 시작으로 들어가겠어. 이런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영상이 잘못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감독의 의도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앞 단계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영상에서 이런 순서로 보여지도록 내가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리를 이렇게 표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계획표가 되는데, 이 촬영 계획표는 앞에서 저희가 구성안에서 각 씬별로 정리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면을 이제 컷으로 정리를 해내는 거죠. 씬과 컷으로. 그래서 확실한 계획 촬영은 나중에 편집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계획되어 있는 대로 촬영이 진행이 될 거고, 촬영되어진 대로 편집해서 컷만 붙이면 완성된 영상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 촬영 계획표는 사전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이후에 편집에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 계획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씬 1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씬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좀 위에다 작성을 해주시면 그걸 보고 컷별로 촬영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씬은 어떤 컨셉으로 촬영이 될 거고, 장소는 어디고, 몇 컷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씬 1의 1-1컷에서는 비디오는 성북천의 전경입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 오디오가 뭐가 들어갈까요? 현장음이 들어가겠죠. 성북천에 뭐 물 흐르는 소리를 넣으실 건지, 새 소리를 넣으실 건지, 아니면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를 넣을 건지, 이런 오디오도 어떤 소리가 들어갈지를 잘 담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컷이나 숏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컷은 그러면 어떻게 풀샷으로
아니면은 어떤 앵글에 어떤 샷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정리를 쭉 해놓으시면 이대로만 촬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대로 촬영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마을 촬영이나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획서를 하고 나가셨어도 촬영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갖고 오세요. 보시면. 그래서 씬원이 예를 들어서 성북천인데 성북천의 모습을 이런 모습을 찍기로 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찍고 싶은 장면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찍어 오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이 촬영 모니터를 할 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찍은 거를 다 확인을 해야만 그 영상을 쓸지 안 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내가 원래 계획된 촬영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 왔을 때 그 촬영 모니터를 하는 촬영 프리뷰를 하는 그 시간까지도 편집해서 감안하셔야 돼요. 작업 시간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 계획표를 잘 세워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장면들을 촬영하겠어라고 하면 이런 장면들 중심으로 촬영을 해갖고 오시는 거죠. 그 외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서 중요한 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버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작업을 진행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내가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전에 고민하고 그 장면에 어떤 컷이 필요할지를 미리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촬영을 해갖고 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현장에 나갔더니 내가 생각을 못했지만 이런 새로운 어떤 사안이 딱 어떤 장면이 어떤 상황이 딱 펼쳐졌어요. 근데 이거를 내 이야기에 넣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전달력이 확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찍으셔야죠. 찍어와서 촬영 계획표를 수정하고 구성을 약간 수정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전체적인 이야기나 스토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찍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런 이야기로 찍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촬영 계획표를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에 촬영을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 촬영 계획표가 처음에 작성해놨다고 해서 나는 이대로만 할 거야 라고 해도 문제지만 계속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구성안에 맞게 촬영 계획표를 작성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구성안도 약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주제가 구성안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촬영 계획표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작업을 중간중간 계속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는 촬영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촬영 계획표는 기존대로 놔두고 촬영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촬영 계획표와 실질적인 촬영된 영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편집해서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촬영 계획표를 보니까 씬이 3씬밖에 없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촬영된 거 보니까 씬이 3씬이 아니라 5씬이에요. 그러면 계획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촬영한 것들을 편집해서 풀어낼지를 다시 처음부터 영상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중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구성안과 촬영 계획표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추가된 촬영이 이루어졌거나 변경된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그때 내가 작성해 놓은 표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중일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촬영한 것들은 수정하려면 어쨌든 내가 촬영한 것들을 그때 계속 모니터 하셔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편집해서 한꺼번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촬영한 것들은 내가 오늘 촬영을 했다면 오늘 모니터를 하셔야 돼요. 모니터를 하셔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더 추가로 더 많이 촬영이 됐네 또는 이런 거 빠져있네 라는 것들을 그때 확인하시고 다음 씬 나가기 전에 정리를 해놓는 게 좋죠. 모니터를 통해서 촬영 모니터를 통해서 필요한 장면들을 보충 촬영하거나 좀 촬영된 영상들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성안과 촬영 계획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하는 게 더 편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늘 편하게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모니터하기도 편하고 촬영을 하기도 편하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옛날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추천드리지 않을 텐데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좋아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4K로 설정해서 촬영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4K로 하게 되면 그 영상 자체가 워낙에 커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HD나 풀 HD 정도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은데 H720p나 1080p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720 같은 경우는 HD급이고요. 그 다음에 1080이 풀 HD급인데 그 정도만 촬영을 하셔도 굉장히 촬영 영상이 불안합니다. 온라인상이나 간단하게 작은 이런 상영관에서 상영하기 충분한 영상이니까 만약에 내가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을 뭐 이렇게 대형 영화관이나 이런 상영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720p나 1080p로 설정을 하셔서 촬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계획표를 바탕으로 이제 편집 구성안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왜 편집 구성안을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냐면 아까 촬영 계획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촬영을 나왔잖아요. 촬영 계획표 100% 거기에 맞춰서 딱 촬영이 됐다면 저희가 따로 편집 구성안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편집 구성안을 보시면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된 촬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촬영 계획표를 작성한 대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잘 촬영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넣고 빼고 작업을 거쳐서 편집 구성안으로 편집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씬에 몇 번째 컷으로 첫 번째 장면을 배치를 하고 몇 번째 컷으로 두 번째 장면을 배치를 할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는 편집 구성안을 작성을 하죠. 그리고 이 편집 구성안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잘 맞춰져서 편집 구성안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최종 영상을 출력하기 전에는 가편집 출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편집이 돼서 이제 가편집을 출력하시면 앞에서 저희가 보면서 다른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져서 저희가 얼굴 보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드신 영상들을 어떻게 피드백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편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잘 된 것 같아? 잘 안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이후에 그런 주제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라는 평가가 더 많다면 그리고 또 감독님 입장에서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로 최종본을 출력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 이후에 나는 촬영을 좀 먼저 하고 싶어라고 해서 촬영을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너무 개인정보나 초상권이나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옛날부터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사건들이 축소되거나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나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내 지인들이 저기 은정이가 저기 있네? 라고 금방 알아본다면 그거는 초상권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도 초상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고 또는 촬영했는데 이거를 또 유포까지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이 되는 거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문제가 됐지만 그게 부각이 되지 않았던 거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사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들이 촬영을 할 때 주의 깊게 촬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들이 꼭 길게 또는 그 상황들을 좀 더 부각해서 촬영하고 싶다면 꼭 동의를 얻고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동의를 얻고.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장면들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를 얻어서 촬영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예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첫 시간에 잠깐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만든 영상이 내가 만든 영상이 뭐 몇 명이나 보겠어. 또는 내가 만든 영상이 뭐 얼마나 사용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거죠, 그거는. 100%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볼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 영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영상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촬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가지고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상황이 찍어도 되는지 안 찍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면 자문을 받고 제작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저작권 침해도 있죠. 저희가 이제 우리 어르신, 특히나 지금 어르신들 교육을 할 때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많이 찾으셔요. 노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내 저작물에 내가 작업하는 영상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전부 다 저작권 침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만든 내가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이나 학술문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창작물은 다 저작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 사람이 올렸으니까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올려놓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듣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라고 올려놓은 건데 내가 이거를 보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보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저작물에 포함을 시켜서 유포를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저작권도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니까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유튜브에 올리면 괜찮다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유튜브에 올리면 괜찮다.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나 유튜브에만 올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이 저작권법이나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유튜브가 보호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체가 뭐냐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 초상권 침해를 받은 그 사람이 주체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은 그 사람이 주체고 저작권도 그 사람이 만든 창작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저작권이 침해가 됐잖아요.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만약에 이 창작자가 아유 뭐 이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거 어디 좋은 데 쓰신다는데 그냥 쓰세요라고 하면 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작자가 어떻게 그 사안을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료라고 올려져 있지만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하면서 쓰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최소한 유튜브에서 보호하는 무료 음원이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약간 내가 이거 음악을 사고 싶다라고 해서 사시게 되면 또 그것도 좋죠. 또는 어떤 사이트에서는 아예 그 사이트가 그 음원을 사요. 그래가지고 음원을 사이트 자체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가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음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창작물에는 음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폰트도 다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폰트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싹 다 지웠어요. 최소한의 폰트만 남겨놓고 그리고 요즘에 무료 폰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료 폰트를 다 다운받아서 무료 폰트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예 미연에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료 폰트로 되어 있는 것들도 폰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폰트를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음악이나 아니면 뭐 폰트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작자라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획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획을 기다리면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니까 건강들 조심하시고 빨리 이게 해결이 돼가지고 얼굴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 오늘 이후에 당분간은 온라인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이 아마 마지막 얼굴 보는 거 당분간 언제 될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10분 모두가 나오셔서 좀 오래간만에 얼굴도 좀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도 온라인으로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아예 참여를 안 하시면 돼요. 수요일부터는 아예 참여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오늘까지예요. 날짜가. 이거 빨리 코로나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심해져서 우리가 더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좀 혼자서는 계속해서 하시면서 건강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성북에는 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서울 전역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성북 지역에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정말 규제가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심하니까요. 각자 건강에 좀 조심해 주시고 영상 꼭 찍으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실 때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즉시 처리해서 SB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 마치고요. 오후에는 모두 나오세요. 10분. 그리고 내일 수요일 날 9시부터 수업은 안 나오십니다. 그날은 온라인으로 할 거니까요. 온라인 공지를 할 테니까 어디에다 온라인 할 건지 공지를 할 테니까 단체 카톡을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후에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